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관광도시 속초시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1번지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숙박 관광을 늘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백사장에 빨간 파라솔밭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속초해수욕장이 이번 주 개장하면서 여름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 곳도 많고 애기랑 물놀이 하기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속초시도 고민은 있습니다. 스쳐가는 당일 관광객이 많고 숙박 관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 데이터 랩을 보면 지난해 속초시 관광객은 무박이 가장 많고 평균 체류 시간은 1,300분, 21시간 40분이었습니다. 강릉 33시간, 동해 30시간대에 비해 짧고 숙박 관광 비중도 26.6%로 강릉 27.7%, 고성 29.6%보다 적었습니다. 속초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숙박 여행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속초해수욕장에 14억여 원을 들여 야간 미디어 아트쇼 빛의 바다 속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문광장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아트는 올해 개장식에서 미리 보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깜짝 호응을 얻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대관람차 철거 갈등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새로운 야간 경관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빛의 바다 속초는 속초해수욕장 야간 경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속초의 그 스토리와 테마를 영상과 음향으로 담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야간 프로젝트인 만큼 그 관광객들 체류 시간을 증대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빛의 바다 속초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식으로 선보이고 4계절을 테마로 야간 미디어 쇼가 상설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성 아야진과 강릉 경포에 이어 강원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에 나섭니다. 오는 12일까지 모두 개장할 예정인데 다양한 테마로 꾸며지고 축제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햇빛 그늘막 수십 개가 줄을 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물러가자 더욱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에 낮 기온 32도가 넘는 폭염까지 겹치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튜브를 타거나 머리만 내민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바다도 보고 발도 담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난달 22일 고성 아야진, 29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먼저 문을 열었고 속초해수욕장도 지난 1일 개장했습니다. 강릉과 양양 하조대도 이번 주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내일부터는 이곳 양양 하조대를 비롯한 강릉의 경포를 제외한 해수욕장 17곳이 문을 엽니다. 오는 10일은 삼척의 맹방과 장호 등 9곳과 동해시 망산과 추암 등 6곳이 문을 엽니다. 12일에는 양양군의 낙산 등 19곳과 보성군 화진포 등 27곳이 개장합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 가운데 일부는 테마 관광지로 운영됩니다. 양양군의 광진 멍비치와 고성군의 밤비치는 애완경과 백사장에서 놀 수 있습니다. 또 양양 죽도와 기사무는 서핑 테마로, 삼척해변은 버스킹 무대가 펼쳐지고 동해망상은 불꽃놀이 전용구역이 운영됩니다. 해수욕장에서 각종 축제도 펼쳐집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선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버스킹 전국대회가 열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서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동해망상과 추암해변은 오는 27일부터 비치발리볼 대회와 버스킹 공연이 개최됩니다. 피서 절정기에는 일부 해수욕장의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 강릉 경포와 속초해변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또 강릉의 정동진과 주문진, 안목 등 13곳과 동해시 망산과 추암해변도 비슷한 기간 저녁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햇빛이 등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달엔 장마와 들쭉날쭉한 날씨 탓에 해수욕장 이용에 일부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강원도는 해변에 배치하는 590명의 안전요원과 해양경찰 등과 함께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미개장 해수욕장이 9곳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올해 미개장 해수욕장은 강릉 도직, 양양 물치, 삼척 덕산, 무남, 상맹방, 오분, 임원, 한제 및 궁촌 등입니다. 강원도와 자치단체는 입구가 하나인 곳은 아예 입구를 막고 여러 곳에서 진입할 수 있을 경우 미개장 해수욕장 안내 현수막을 걸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추진한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경동대는 오늘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동대는 지난 5월 옛 동우대 부지 781억여 원, 건물 73억여 원 등 855억 원 규모의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동우대 조성 당시 헐값에 제공된 시유지가 대거 포함돼 있어 속초 시민사회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각 반대에 나서고 있고 속초시도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원주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원주 출신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앞으로의 김 후보자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 출신의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엇보다 책임감이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예산에 대한 이해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지역사회에서는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 전체에서 환경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각종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경우 원주시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되는 지역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 정가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는 김 후보자가 4년 뒤 열리는 총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현역인 3선 송기현 의원과의 대결 구도가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물론 김 후보자가 총선이 아닌 다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출신 인사의 환경부 장관 지명을 두고 전문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적 이슈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원도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비율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수사 인력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텅 빈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경찰차가 막아서지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30km를 달아나다 탱크로리 차량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 안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30대 운전자는 경찰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999명으로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검거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103명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해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 사범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강원도는 65.3명,
11개 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고 특히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와서 마약을 투약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강원도의 마약 범죄가 활개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부족합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 소속 경찰관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경찰청이 있는 춘천에 10명이 몰려있고 원주 4명, 강릉에 3명입니다. 도내의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 형사팀에서도 마약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담 인력이 아니다 보니 체계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 인력을 우선 대폭 늘려야 됩니다. 전담 수사관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사 교육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잘 이루어져야겠죠. 강원도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 당장 수사 인력 보강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젯밤 사이 강원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낮에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은 삼척 33.9도, 동해 33.7도, 강릉 32.8도, 속초 31.9, 정선 31.8, 태백은 29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이 강릉 26.7도에 달하는 등 동해를 제외한 동해안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맛비는 오늘 늦은 오후 강원 북부 내륙부터 시작해 밤부터 강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30에서 80mm, 동해안 10에서 40mm입니다. 동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오는 11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동해시의회 의장선거에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주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 선출에 진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했다 당적을 바꾼 박주현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정선군 사부급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객실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다른 객실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토대로 50대 중국인 남성이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포착하고 인근 민박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인입 전주에 까마귀가 앉았다 아파트 전체 세대가 1시간 40분가량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체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홍제동 주민센터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새 한 마리가 전기 공급 장치에 앉았다가 정전이 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은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5월 강원도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속초시와 시의회, 산업계, 대학 등 10개 유관기관에서 1명씩 모두 10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오늘 속초시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속초시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에서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